워싱턴 DC에서 대선 불복 시위를 벌이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물리적 충돌까지 이어지면서 총격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2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LA 카운티의 하루 평균 사망자 수는 180명을 넘어섰습니다. 2차 현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구체적인 지급 시기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늦어도 1월 안엔 지급이 완료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본격적인 세금 보고 시즌을 앞두고 경기부양금과 실업수당 등의 과세 여부를 잘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첫 소식입니다.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하면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 확정을 위한 회의가 전격 중단됐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의원들도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여러 명이 다쳤고 여성 한 명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현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위대 수천여 명이 의회 유리창을 부수고 건물로 진입합니다. 일부가 경찰 바리케이드를 넘자 최루탄까지 발포합니다. 동부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인증 반대를 주장하며 상하원 합동회의에 난입했습니다. 소동이 벌어지면서 자칫 대선 결과를 담은 선거인단 투표용지까지 사라질 뻔했지만 의회 직원이 이를 긴급히 챙기면서 건져냈습니다. The behavior that we are witnessing is shameful, unpatriotic, and above all, it is unlawful. Anyone who has engaged in these activities, continues to engage in these activities, will be held accountable. There will be law and order, and this behavior will not be tolerated. 회의는 곧바로 중단됐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시위대 해산 과정에선 여성 한 명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number of police and Secret Service were saying, get back, get down, get out of the way. She didn't heed the call, and as we kind of raced up to grab people and pull them back, they shot her in the neck, and she fell back on me and started saying she was fine, it's cool, and then she started kind of like moving weird and blood was coming out of her mouth and neck and nose. 의회 곳곳과 인근에선 파이프 폭탄까지 발견됐지만 경찰은 모두 안전하게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뉴멕시코 등 전국 곳곳에서도 충돌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시위가 지속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영상 메시지를 올리며 시위대에 귀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I know your pain. I know you're hurt. We had an election that was stolen from us. It was a landslide election, and everyone knows it, especially the other side. But you have to go home now. 이후 워싱턴 DC 전역에 주방위군이 긴급 배치되면서 지지자들의 난입 사태가 벌어진 지 4시간 반 만에 건물 안전이 확보됐습니다. 의사당은 봉쇄됐고 통행금지령도 발동된 상태지만 의회는 오늘 밤 회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혀 당분간 시위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한편 LA 다운타운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수백 명이 모여 불법 시위를 벌였습니다. LAPD는 LA 시청 앞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하면서 이를 불법 시위로 선언하고 사태 진압에 나섰습니다. 시위대 곳곳에서 몸싸움이 번지면서 4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위대들은 자신을 애국단체라고 소개하며 11월 선거의 진실과 정의를 요구하기 위해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LAPD와 LA 셰리프국은 워싱턴 DC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평화로운 시위를 지지하지만 모두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방역 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250만 명을 넘겼습니다.
LA타임즈 자체 집계 결과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100만 명 이상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2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주 내에서 확산세가 가장 심각한 LA 카운티에선 지난 일주일 사이 매일 평균 사망자 수가 180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카운티의 확진율이 4% 미만에 머물고 있었는데 새해 기준 22%로 폭증해 2개월 만에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지난해 11월 도입한 추가 봉쇄 조치가 대확산 방지에 도움이 됐지만 크리스마스와 새해 등 각종 기념일과 연휴의 여파가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셸 박스틸 캘리포니아주 48지구 연방 하원 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셸 박스틸 의원은 성명을 통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오전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증상은 없는 상태며 주변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격리에 돌입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셸 박스틸 의원은 오늘 자가격리로 인해 대선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최종 인증하는 절차인 상하원 합동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책 승인으로 $600의 현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현금 지급이 시작되자마자 받은 사람들도 있고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언제쯤 받을 수 있고 또 받지 못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2차 부양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여준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개인당 $600의 2차 경기부양금. The motion to concur is agreed to. 연방국세청 IRS에 계좌가 등록돼 있는 경우 계좌 이체 방식으로 자동 지급되고 계좌가 없는 경우는 데빗카드나 체크로 받게 됩니다. 데빗카드와 체크 수령 방식은 우편 배송 관계로 자동이체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지체될 수 있지만 오는 15일까지 지급 작업이 계속 진행되는 만큼 1월 중으론 대부분이 경기부양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1월 15일까지는 국세청에서 데빗카드가 됐던 수표가 됐던 디렉트파이 됐던 다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표나 데빗카드를 1월 15일에 가까운 날짜로 보냈다고 하면 늦어도 1월 말까지는 받으셔야 돼요. 하지만 1월까지 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엔 IRS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지급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올해 세금 보고 시 환급 신청을 통해 받지 못한 현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지급된 $1,200의 1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세금 보고를 통해 미지급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경제지원금 $1,200씩 지급되는 걸 아직도 못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이번에 4월 15일까지 신고하는 2020년 소득세 신고 때 이것을 꼭 청구하셔서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2차 경기부양금은 개인 연소득 $75,000 이하, 부부 합산 $150,00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17세 이하 자녀를 포함해 1인당 $600가 지급됩니다. 다만 자녀를 가진 싱글 부모인 경우는 연소득 $112,500까지 $600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소득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는 소득이 올라갈수록 지급 금액이 일정하게 차감되고 이에 따라 개인 연소득이 $87,000 이상일 경우 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본격적인 텍스 시즌을 앞두고 세금 보고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로 도입된 각종 부양 패키지와 혜택들로 인해 예년과 달리 더욱더 꼼꼼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보고 시 납세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홍지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올해 소득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크게 경기부양금과 실업수당, 재택근무 등 3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일단 경기부양 패키지의 일환으로 미국인 1인당에게 지급된 $1,200와 $600의 지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환급성 세금 크레딧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부에 다시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Not taxable. You do not have to pay taxes on it.
만일 지원금을 받지 못했거나 연소득에 따라 지원금의 일부만 받은 경우는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방세법으로 실업수당은 과세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예외로 하는 주도 있지만 만일 세금 보고 시 누락하면 자칫 세금이 증가할 확률이 높습니다. Especially for those who received unemployment benefits and did not withhold. 재택근무도 납세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타주로 이주한 주민들도 많은데 머문 기간에 따라 양쪽 주에 모두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What you need to do is compile the number of days throughout the year that you worked in your primary location, then the days that you worked elsewhere. So you compile those days, then you check where your primary residence is, see what the rules are. 앞서 지난해 연방국세청 IRS는 코로나19 구제책으로 세금 보고 기한을 3개월 연장한 바 있지만 올해도 연기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세금 보고 접수 기간은 이달 말쯤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곧바로 온라인을 통해 세금 보고를 제출하는 납세자의 경우 이르면 다음 달 둘째 주쯤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600 현금 지급안을 제안했습니다. 현금 지급안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주정부에 세금 보고를 한 불법 이민자를 포함해 연소득이 $3만 미만인 주민이며 모두 4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 뉴섬 주지사는 입법 후에 퇴거 유예 기간을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의회 예산안은 6월에 통과될 예정이지만 뉴섬 주지사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더 빨리 진행시킬 것을 촉구했으며 현금 지급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이외에도 뉴섬 주지사는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40억 지원과 대면 수업 재개를 위한 $20억 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개빈 뉴섬 주지사에 대한 리콜 움직임이 시작된 가운데 지금까지 100만 명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네소타 주지사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됨에 따라 식당과 술집의 실내 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팀 왈즈 주지사는 코로나19 환자 수가 급증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술집과 식당들의 규제를 완화시킬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수용 인원의 50%나 최대 인원 150명에 한해 실내 영업을 재개할 수 있고 식당은 테이블당 6명이 합석할 수 있으며 술집은 2명까지 허용됩니다. 하지만 예약은 필수며 모든 시설은 오후 10시에 문을 닫아야 합니다. 왈즈 주지사는 체육시설과 교회 그리고 극장과 볼링장 등 실내 오락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도 발표했습니다. 새 규정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되며 실내 식사 금지 행정명령도 만료될 예정입니다. LA시정부가 오는 2028년까지 전기차 충전소 2만 8천 곳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LA시는 국내 도시 가운데 가장 많은 전기차 충전소인 11,049곳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2만 5천 개, 2028년까지 2만 8천 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는 LA 수도전력국과 협력해 설치됐으며 이 가운데 266곳은 경차 배터리를 30분 만에 80%까지 고속 충전할 수 있습니다. LA DWP 리베이트 프로그램은 7시간 정도 충전할 수 있는 레벨 2 충전소 설치 시 $4,000, 고속 충전소는 $7만 5천, 중형차 충전소는 $12만 5천 리베이트를 제공합니다. LA 녹색 뉴딜 정책에 따르면 LA시는 2036년까지 전기차와 온실가스 미배출 차량을 80%까지 상향하고 2028년까지 시내 대중교통 차량을 100% 전기차로 전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LA시의 전기 차량은 6만 2,851대로 추산됩니다. 기아차가 새로운 변화를 알리는 신규 로고와 브랜드 슬로건을 공개했습니다.
기아차는 오늘 온라인 로고 언베일링 행사를 통해 새 로고를 공개하고 균형과 리듬 그리고 상승의 3가지 디자인 컨셉을 통해 기아차가 나아가고자 하는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표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브랜드 슬로건도 Movement That Inspires로 바꾸고 고객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킬 새로운 기아차의 모습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기아차가 공개한 언베일링 행사에서는 303대의 드론이 동원돼 하늘에서 새 로고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이벤트가 진행됐으며 이번 행사로 기네스북에 폭죽과 동시에 발사된 가장 많은 무인 항공기 항목에 등재됐습니다. 일본은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처음으로 6천 명을 넘어서자 도쿄도를 포함한 수도권 일대에 긴급 사태를 선포할 예정입니다. 유럽은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영국에서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6만 2천여 명을 기록했고 일일 사망자도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8시 40분까지 일본 전역에서 새로 확인된 코로나19 감염자는 6천 명을 넘어섰다고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전날 4,900여 명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하루 최다 확진자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쿄도에서만 1,600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나오는 등 수도권의 절반 정도가 집중됐습니다.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일본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긴급 사태를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시키고 음식점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긴급 사태는 오늘 자정부터 앞으로 한 달 동안 발령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昨年の春の緊急事態宣言の時、これは1ヶ月程度の期間を取ったこと、これを参考にしながら今検討を行っ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현지 시간 6일 기준으로 영국에서 하루 동안 추가된 확진자는 6만 2,3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틀째 6만 명대이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역대 최대치입니다. 하루 신규 사망자도 1,041명으로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많았고 입원 환자도 사상 처음으로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현재 적용 중인 코로나19 3차 봉쇄 조치를 한 번에 풀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유럽연합은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조건부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화이자 제품에 이어 두 번째 코로나19 백신을 허용한 건데 정작 백신 접종 속도는 더딥니다. 유럽연합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래 지난 일주일 동안 백신을 맞은 사람은 수십만 명에 불과해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이란군에 납포된 한국 선박과 선원의 억류 문제를 풀기 위한 정부 대표단이 오늘 이란 현지로 출발했습니다. 대표단은 이란 측 인사들을 다양한 경로로 만나 선원들 석방을 협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희석 기자입니다. 고경석 외교부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은 카타르 도하를 경유해 이란 수도 테헤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표단은 한국 케미호와 선원들의 억류 해제를 위해 최대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방안에서 이번 우리 선박 억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은 그 다양한 경로로 만날 거고요. 이란 측이 억류 사태에 대해 기술적인 문제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만큼 관련 증거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7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원유 수출 대금에 대한 논의를 비롯해 코로나 진단키트와 백신 지원 등도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과의 관계를 좀 발전시키고 확대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니까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다양한 그 사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란 정부는 이번 납포가 해양 오염 문제를 다루는 사안이라며
한국 대표단이 올 필요가 없다고 어깃장을 놓다가 막판에 합의했습니다. 오는 10일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의 공식 방문에 대해서도 선박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며 애써 협상판을 부인하려는 입장을 보여온 만큼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현재 이란 남부 항구에 억류돼 있는 선원들은 주 이란 한국 대사관 관계자와 만났으며 신변에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정희석입니다. 만삭의 임산부가 출산 전까지 가족들이 먹을 음식과 생필품, 남편 옷까지 미리 챙겨놔야 한다. 성차별적인 내용의 안내문이 서울시 사이트에 게시돼 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2019년 운영을 시작한 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에 9개월 차 예비 산모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올라왔던 정보입니다. 오래된 음식은 버리고 밑반찬 서너 가지를 준비해두고 요리에 서투른 남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인스턴트 음식도 챙겨두라고 당부합니다. 이번 날짜에 맞춰 남편과 아이들이 갈아입을 속옷과 와이셔츠 등을 준비해 서랍에 잘 정리해두라고도 합니다. 집안일은 여성 몫이라는 성차별적인 인식이 깔려있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임신육아 종합포털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거기 사이트가 하니까 믿고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 내용을 거기까지 깊이 검토 못한 거죠.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 운영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했다고 책임을 돌립니다. 20년도에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운영을 맡긴 곳이 인구협회고요.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누가 언제 작성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취재팀이 직접 검색을 해봤더니 지난 2007년 똑같은 내용을 올린 블로그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최소 14년 전에 작성된 글을 별 문제의식 없이 재활용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현재 복지부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고추대로 차를 달여 마시고 코로나를 치료했다거나 말라리아 치료제나 구충제를 먹으면 효험이 있다는 잘못된 정보들이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건 물론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위험이 있습니다. 박선아 기자입니다. 한 한의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고추대를 달여 먹으면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유해한 바이러스를 전부 다 죽인다는 거죠? 예, 사멸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과학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불과하며 바이러스 사멸 효과가 있다는 것도 거짓 정보라고 일축했습니다. 더구나 고추대의 부작용도 전혀 검증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킨을 항생제 아지트로마이신, 아연과 함께 아침 저녁 한 알씩 먹으면 코로나가 완치된다는 처방전 내용도 어르신들 사이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클로로퀸은 지난 3월 확진자는 급증하는데 마땅한 치료제가 없자 미국 정부가 사용을 긴급 승인해 주목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환자들에게 투약을 해봤더니 뚜렷한 치료 효과는 없고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 승인 석 달 만에 사용이 취소됐습니다. 최근엔 기생충 약인 이버맥틴이 코로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영국 리버풀 대학 연구진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임상시험 참가자 수가 적고 투약한 구충제 용량도 제각각이어서 신뢰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효과가 명확히 확인된 코로나19 치료제는 아직 없다며 소문만 믿고 섣불리 약을 먹었다가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황하나 씨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리는데요. 이 마약이 어떤 경로로 황하나 씨에게 흘러갔는지 그 실마리를 취재했습니다. 마약이 흘러온 그 정점엔 마약 왕이라고 불리는 최대 마약상이 있는 걸로 의심됩니다. 고은상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필리핀에서 한국 남성이 긴급 체포됩니다. 체포된 인물은 42살 박광렬. 2016년 10월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이른바 사탕수수밭 살인사건 용의자로 수감됐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2019년 10월 탈옥을 했고 이후 텔레그램을 통해 한국에 마약을 공급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마약 유통책들에 따르면
이른바 마약왕 전세계라는 유명 마약상이 이 박광열과 동일 인물이라는 겁니다. 마약왕 전세계를 통해 국내 수도권에 대규모 마약을 유통시킨 총책은 텔레그램 아이디 바티칸 킹덤. 이 사람이 한 해 거래한 마약 규모만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로폰뿐 아니라 대마와 각종 신종 마약 등 여러 종류를 거래했다고 합니다. 현금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시중가에서는 한 12억 정도 되고요. 올해만요. 한 번 물건이 들어올 때 평균적으로 캔디 같은 경우는 한 3만 정. 지난 10월 경찰에 체포될 당시에도 바티칸 킹덤 이모 씨는 현금 다발과 다량의 마약을 소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바티칸 킹덤의 동료로 국내에 마약을 공급했던 일원 중 한 명이 황하나 씨의 지인 29살 남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12월 숨진 채 발견된 황 씨의 연인 오모 씨의 오랜 친구로 황 씨, 오 씨와 함께 마약 관련 대화를 거침없이 나누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나가 한번 하고 얘기하자 이랬어요. 다섯 칸 나, 진짜 다섯 칸 놀라는 거야. 나는 막. 왜 여기 색감 반맞은데 여기 있는데? 근데 색감 아니었어? 그게? 만약 이들이 수시로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마약은 마약왕 전세계와 국내 수도권 총책 바티칸을 거쳐 남 씨, 그리고 황하나 씨와 연인 오 씨에게 넘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MBC 취재 결과 경찰이 남 씨를 수사해온 이유도 국내 최고 윗선인 바티칸을 잡기 위해서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기업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8개와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퇴임을 불과 보름 남겨두고 중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통해 압박을 가한 겁니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알리페이, 캠스캐너, 위챗페이 등 일상에 널리 쓰이는 애플리케이션 8개가 올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기술 기업들의 국가안보 위협을 제재의 이유로 지목하면서 상무부는 45일 이내에 이번 제재를 집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는 오는 20일 전에 상무부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중국 당국은 이번 조치가 국가 역량을 남용한 패권주의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악화하는 가운데 하루 사망자가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5일 하루 동안 나온 사망자는 3,775명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이번 환자 수 역시 처음으로 13만 명을 넘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100만 명인데요. 미국 전체 인구의 6.4%로 미국인 16명 중 1명꼴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셈입니다. 한편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고 있는 미국에서 한 병원이 냉동고 고장으로 백신을 쓰지도 못하고 버릴 위기에 처하자 2시간 만에 830명에게 속전속결로 백신을 접종하는 소동이 있었는데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병원은 백신의 유통기한이 2시간 남짓 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모든 역량을 동원해 2시간 만에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뉴욕 증권거래소가 중국 3대 통신사의 상장 폐지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세계 통신사에 대한 상장 폐지를 예고했다가 나흘 만인 이달 4일 상장 폐지를 철회하더니 또다시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현지 시각 6일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등 3개사를 뉴욕 증시에서 퇴출한다고 밝혔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번복이 문우신 재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중국 당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중국 상무부는 상장 폐지 조치가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것이라면서 불합리한 억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3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 최대 자산관리 회사의 라이 샤오민 회장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건데요. 그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2년 동안 받은 뇌물은 하나로 약 3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라이 회장의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의 무게만 해도 3톤에 달하는데요.
현금뿐 아니라 고급 수입차와 금, 부동산까지 뇌물로 받아왔고 갖고 있는 집만 해도 100채가 넘는다고 합니다. 법원은 라이 회장의 개인 재산을 전부 몰수했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흔히 집 나오면 고생이라는 말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괜히 탈출했어 나와보니 악어 늪입니다. 나체 상태의 한 남성이 나무에 매달려 울먹이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가 알고 싶어지는 순간인데요. 최근 호주 북부의 악어들이 득실거리는 늪지대에서 한 남성이 살려달라는 외침이 들렸다고 합니다. 낚시꾼들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이 남성, 나흘간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나무에 매달려 있었다고 하는데요. 온몸은 나무에 핥히고 모기에 물린 자국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발견 당시 자초지종을 물은 낚시꾼들에게 해당 남성은 새해 전야 파티를 즐기다 길을 잃었다라고 말했다는데요. 하지만 구급대와 경찰이 출동한 뒤 진실이 탄로났다고 합니다. 해당 남성은 무장 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감시용 전자발찌를 제거하고 달아난 탈주범이었다는데요. 경찰은 악어들이 탈주범을 나무에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검은색과 하얀색까지 각각의 색깔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노랑과 회색, 희망, 회복의 상징입니다. 오늘부터 북극 한파가 전국을 강타했는데 이곳 패션쇼장에는 봄 내음이 물씬 풍기는데요. 여기도 노랑, 저기도 노랑. 금방이라도 나비가 날아다닐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색채 연구소인 팬톤이 2021년 한 해의 트렌드를 이끌어갈 올해의 색상으로 노랑과 회색을 꼽았다고 하는데요. 밝은 노란색은 낙관주의와 희망, 긍정을 의미하고 회색은 평온함과 안정감, 회복 탄력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번 팬톤 컬러를 터널 끝의 빛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팬톤이 발표하는 올해의 색은 패션과 뷰티, 가전, 식품 등 전방위 트렌드를 주도하며 컬러 마케팅의 대명사가 된 지 오래라고 합니다. 팬톤은 지난해에는 클래식 블루를, 2019년에는 리빙 코랄 등을 선정하는 등 매년 한 가지 색만을 선정하기로 유명한데요. 올해 두 가지 색상을 꼽은 이유는 사람 사이 연대의 중요성을 암시하는 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수년 전 해외에서는 가슴에 넣어둔 성경책 때문에 총에 맞고도 목숨을 구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총알 막아준 기적의 목걸이. 똘망똘망하게 생긴 이 어린이. 방송사와 인터뷰를 할 만큼 대단한 일을 해낸 것 같은데요. 아르헨티나에 사는 올해 10살의 티시아노 메디나라고 합니다. 메디나가 카메라 앞에 선 이유, 바로 이 목걸이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흔한 십자가 목걸이 같지만 이 목걸이가 총알로부터 메디나를 살렸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선 해마다 이를 0시가 되면 대규모 폭죽놀이가 벌어진다는데요. 가끔 폭죽 대신 하늘에 총을 쏘는 개념 없는 어른들이 있다고 합니다. 메디나도 누군가가 허공에 쏜 총알이 유탄이 돼서 가슴에 맞고 쓰러졌는데요. 이 십자가 목걸이가 총알을 막는 방패가 됐다고 합니다. 해마다 아르헨티나에선 폭죽놀이 때 총을 쏘는 어른들 때문에 폭발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네요. 흔히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은 건강하고 힘이 센 사람도 시간이 흘러 늙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뜻이죠.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코로나에 장사 없네. 육중한 다리를 하나씩 번쩍 들어올려 쿵쿵 땅을 밟는 스모 선수의 모습인데요.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천하장사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이 남자 몽골 출신 스모 현역 최고 스타인 일본의 하쿠오 선수인데요. 하쿠오는 15년째 스모 챔피언 격인 요코지나에 올라있는 전설 그 자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쿠오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하쿠오 말고도 지난해 5월에는 또 다른 스모 선수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스모 선수들의 잇단 코로나 확진을 보니
코로나19는 나이와 지위를 불문하고 모두가 걸릴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데요. 현재까지 일본은 누적 확진자 25만 명을 넘겼고 3,7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나온 상태라고 합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스러워서 선별 진료소를 가고 싶어도 잠재적 감염자로 바라보는 외부 시선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코로나 검사 키트 자동 판매기. 자, 이곳은 미국의 한 대학입니다. 학생들이 자판기에서 무언가를 뽑고 있는데요. 자판기 안을 가득 채운 건 다름 아닌 코로나19 진단 키트. 학생과 교직원을 위해 11대가 무료 배치됐다고 합니다. 자판기에 학생 아이디를 입력하면 코로나19 검사 키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2천만 명을 돌파한 상황.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이 대학도 지난 일주일 동안에만 학생 143명과 교직원 45명이 확진이 됐다는데 자판기 옆에 위치한 이 수거함에 진단키트를 제출하면 72시간 내에 결과가 나오고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은 곧바로 자가격리 조치가 된다고 합니다. 학교 측은 자판기 설치로 인한 신속한 검사로 2, 3차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네요.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월 6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